라그나는 못생기고 역겹고 약한 남자였지만 힘을 깨우고 가장 강한 용사로 거듭난다. 그는 가장 강한 용사다. 라그나는 못생기고 역겹고 고해의 실패자인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다. 그의 부모는 그가 3살 때 용에게 잡아먹혔고 몇몇 친척들이 그를 데려갔다. 그런데 다음날 그 친척들도 용에게 잡아먹혔다. 몇 달 후 부유한 가문이 그를 입양했다. 그리고 용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불태워버렸다. 결국 그는 가족도 없이 떠도는 아이가 되었다. 용들은 내 가족을 먹거나 집이 없으면 집을 태우지 않으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용들이 나타난 이유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는 보통 유일한 생존자였지. 그때 그는 항상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곳이 있을지 궁금해했어. 그런데 갑자기 그의 앞에 밝은 빛이 나타났어. 그 빛은 러였고 그녀와 함께 용을 사냥하지 않겠냐고 물었지. 그때 그녀는 고아였고 집도 없는 아이였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녀는 그를 자신의 파티에 환영했어. 하지만 라그나는 전형적인 겁쟁이야. 용의 크기만 보고도 포기하고 싶었거든. 하지만 러는 앞으로 달려가 한 번의 공격으로 용을 반으로 갈랐습니다. 그들은 결국 서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그나는 항상 러를 돌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그나는 우리에게 용들이 마법의 혈통을 가지고 있으며 오직 인류만을 공격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용을 죽이는 2가지 방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는 은빛 무기의 기운으로 그들의 피를 얼리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햇빛에 태워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의 도시는 용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러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때부터 라그나는 모든 용을 멸종시킬 때까지 복수를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멸종시킬 때까지. 수년 동안 라그나는 전투에 뛰어들어 여러 번 죽을 뻔했지만 계속 나아갔다. 계속 나아갔다. 처음에는 항상 졌다. 하지만 서서히 이기기 시작해 결국 항상 이기게 되었다. 그는 44년 동안 계속했고 그의 은빛 검은 몸과 융합되었다. 라그나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가장 강한 용 사냥꾼이 되었다. 그러나 어느 날 크림슨이라는 이상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인간이 이렇게 강해진 것에 감탄한다고 말했다. 라그나는 그가 누구냐고 묻고 크림슨은 자신이 하이드래곤이라고 소개한다. 라그나는 그의 상체를 발로 차서 파괴한다. 라그나 뒤에서 또 다른 크림슨의 복제 버전이 나타나 거래를 제안한다. 거래를 하자고 한다. 그는 라그나가 자신과 함께 모든 드래곤을 죽이길 원한다. 하지만 라그나는 그의 머리를 베어버린다. 진짜 크림슨이 머리를 받아들며 자신의 진정한 힘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라그나에게 함께 드래곤과 싸우자고 초대한다. 거절당한다. 크림슨은 어쩔 수 없이 라그나의 위치를 다른 드래곤들에게 알려준다. 결국 라그나는 모든 용을 물리치지 못하고 자신의 약함을 자문했다. 갑자기 울티마시아라는 천사 날개 용이 그가 살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혼란스러워하던 라그나는 다른 용에게 자신이 용으로 변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는 모든 기억과 용족에 대한 증오를 잊게 될 것이다. 울티마시아는 단검을 만들어 라그나의 등을 찔렀다. 하지만 라그나는 자신의 진짜 목적을 기억하고 용의 피가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도록 가슴에 칼을 꽂았다. 라그나는 자신의 삶이 진정 무의미할 것임을 고백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울티마시아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날 늦게 크림슨이 나타나 라그나가 자신의 심장을 얼렸다는 사실에 감탄한다. 용이 되지 않기 위해서 크림슨은 라그나를 부활시켜 모든 드래곤을 죽이는데 그를 사용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만다. 라그나는 마법을 사용해 과거로 돌아가 어린 자신과 대화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드래곤이 러의 생명을 빼앗기 직전 어린 자신과 연락한다. 노인은 어린 자신에게 얼마나 역겹게 느끼는지 말해준다. 라그나는 러를 영웅으로 숭배하며 그녀에게 의존했다. 하지만 그가 진심으로 러를 아꼈다면 그는 가장 강해졌어야 했다.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늙은 남자는 자신의 어린 시절 자신에게 소리치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간이라고 설명한다. 용신을 이길 만큼 강하다고. 이제 그는 모두를 지킬 힘을 갖게 되었지만 그들은 이미 죽었다. 그는 무릎을 꿇으며 너무 열심히 싸워서 강해지려고 했던 자신의 인생 전체를 후회한다. 하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었다. 늙은 남자는 당황하며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왜 강해져야 하는지 궁금해한다. 그러던 중 레그나가 늙은 남자를 붙잡고 그의 힘을 요청한다. 그 힘을 얻지 못하면 라그나가 다시 러를 잃게 될 테니까. 그가 무너지자 노인은 그를 밀쳐내고 그 옛 모습은 검을 꺼내서 젊은 자신의 심장을 찔러 넣는다. 그것을
그러고는 이것이 자신이 하려고 했던 일이라고 설명한다. 젊은 라그나의 몸이 얼기 시작한다. 갑자기 라그나는 힘을 깨우기 시작하고 가슴과 몸에 엄청난 고통을 느낀다. 그는 몸이 고통으로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노인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면서도 미래의 힘과 기억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대가가 엄청나다. 하지만 그의 어린 자신은 러를 지켜야 했기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녀는 싸움으로 완전히 지쳐 있었다. 하지만 용남자는 여유로워 보였다. 그가 용신인지 묻자 그는 공격적으로 변했다. 그는 그녀를 모욕하며 자신은 문자 그대로 하인일 뿐이라며 왕실용 혈통과 절대 비교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불덩이로 그녀를 공격했지만 그녀는 피했다. 그는 자신을 날개의 피를 이은 10번째 씨앗 그린멜드라고 소개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약한 상위 용이라고 밝히지만 그래도 강하다고 한다. 인간들을 으깨기에 충분히 강력하다. 러는 신경 쓰지 않고 다시 싸울 준비를 한다. 하지만 그녀와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고 밝힌다. 그는 이 도시와 왕국이 파괴되는 이유는 그들이 인간을 신들에게 제물로 바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또 그의 신이 도나피루의 페이스트리 가게를 좋아했고 그 가게는 그들의 최고의 고객 중 하나였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가게는 최근 도둑 맞아 문을 닫았다고 한다. 그는 또 도나피루가 왜 용들의 공격을 받지 않았는지 이유도 밝힌다. 지난 10년 동안 그들이 그것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게가 문을 닫은 이후로 용신은 우울해졌고 왕국을 파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감정도 타당합니다. 러도 분명 우리만큼 이 모든 것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신이 모두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라고 말한 뒤 자신의 칼날을 그녀에게 던집니다. 하지만 같은 순간 용남자는 비슷한 칼날이 뒤에서 자신을 찌르려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돌아서지만 어둡습니다. 그는 환영을 본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공기가 변하고 안개가 나타난다. 그때 갑자기 갑옷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다. 주위를 둘러보니 용들이 얼어붙어 있다. 라그나는 일어나서 걸어가기 시작한다. 용들이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그는 손으로 만지는 것만으로 그들을 물리친다. 손으로. 라그나는 자신의 옛 버전의 진정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젊은 라그나는 이 궁극기를 발동해 주변의 용들을 그의 오라만으로 물리친다. 순식간에 그는 용 앞에 빠르게 순간이동하고 그 용은 그와 함께 있기만 해도 얼기 시작해. 용은 락나와 가까이 있으면 마치 용 군주 앞에 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용 군주들은 신이 선택한 존재로서 각기 다른 용 혈통을 이끌도록 정해졌어요. 그들이 가장 무서운 점은 궁극의 힘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남자는 라그나가 이 힘을 가져야 한다고 부정 모드에 빠진다. 얼음을 깨고 진짜 용의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그는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평소처럼 이 남자는 자신의 궁극적 진영, 힘과 위력을 자랑해요. 하지만 라그나는 손을 들며 얼어붙으라고 말한다. 순식간에 용은 거대한 얼음 덩어리로 변한다. 레와 사이크스 모두 라그나 같은 약자가 해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하지만 라그나는 단지 산산조각 내라고 말하고 얼어붙은 용들은 모두 부서진다. 라그나는 자신의 아우라를 되찾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다. 숨을 고르려 하지만 러가 그를 부른다. 그는 뒤돌아 그녀를 본다. 나이든 자신과 어린 자신이 생각을 합쳐 그녀를 향해 달려간다. 그녀에게 나이든 자신은 다시 한번 현재의 힘이 없었던 것을 후회한다. 어린 시절의 자신과 그가 다시 러를 보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한다. 그들은 울기 시작하고 라그나는 러를 안아준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울고 그녀는 혼란스러워한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대로 살아남았다고 말한다. 약속대로 살아남았다고. 그녀는 그의 힘과 그것을 얻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언급한다. 라그나는 아니라고 부인하며 그가 이 힘을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 일을 한 사람은 이제 여기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옛 이야기와 러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고 있다. 하지만 레어는 단순히 이해한다고 말하며 자신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답한다. 그동안 라그나의 과거 모습이 누군가를 만난다. 그녀는 그가 일어서서 죽었냐고 묻고 대가를 치러야 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라그나는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노인의 감정이 담긴 표정을 보고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것임을 알아챈다. 그녀는 이제는 과거를 믿어야 한다고 말한다. 모두가 희망하기 때문에 그들의 어린 모습들이 용이 없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같은 날 6개 도시가 강력한 용무리에게 공격당했다. 그들은 목격되는 모든 사람을 학살했고 6도시가 무너졌지만 한 곳만은 예외였다. 그곳은 용의 종족의 파수꾼인 라그나가 태어난 곳이다. 다음 날 러가 라그나에게 도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사이크스가 방에 들어온다. 그는 라그나의 계획에 대해 묻는다. 그는 용들이 도시를 파괴하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떠나야 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용들은 그들의 법을 따른다. 그들은 신이 명령하지 않은 왕국이나 도시를 공격할 수 없다. 그래서 라그나는 그들이 쫓기지 않기 때문에 나라를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자 사이크스가 그를 가로막으며 그가 진짜 라그나인지 묻지만 우리 아이는 그냥 넘어지고 만다. 잠들었어요. 사이크스는 이 타이밍에 혼란스러워하지만 러가 설명하길 라그나는 항상 비밀스럽게 훈련해 왔다고 해요. 하지만 그 훈련은 결국 그를 지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라그나는 잠결에 러의 이름을 부르며 울기 시작하고 쓰러집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위해 있다고 말했지만 러는 라그나가 새 힘으로도 여전히 그녀가 필요할지 궁금해해요. 그는 그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 숲이 앞으로 나와 공격하려는 것을 봅니다. 러는 도우러 뛰쳐나가고 라그나는 잠든 채로 혼자 남게 됩니다. 한편 우리는 요리사가 로드 템로아그 타프라는 큰 남자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봅니다. 요리사는 양고기를 파이크러스트에 구워 준비했다고 설명합니다. 로드는 기다리다 지쳤다며 한여에게 음식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음식. 한여는 충격을 받고 로드에게 다가갑니다. 로드는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음식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맛을 본 로드는 크게 미소 지으며 맛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리사 음식만큼 맛있지는 않다고 덧붙입니다. 요리사는 겁에 질리고 로드가 거대한 괴물로 변하는 모습을 봅니다. 순식간에 괴물은 하녀들이 충격에 빠진 채 지켜보는 가운데 먹어치웁니다. 그들은 거대한 괴물에게 잡혀 한 명만 남겨진다. 2명도 거대한 한 입에 삼켜진다. 마지막 하녀는 충격에 휩싸여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괴물은 그녀를 향해 돌며 그의 신이 인류를 멸망시키라고 명령했다고 밝힌다. 한편 주요 도시로 돌아와서 우리는 러가 나무를 베는 모습을 본다. 나무들을 그녀는 이미 10명을 물리쳤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때 근처 거리에서 폭발음이 들리지만 그녀는 라그나에게 집중한다. 그는 나뭇가지에 묶여 있다. 그녀는 그를 구하기 위해 돌진하지만 갑자기 나뭇가지에 공격받는다. 나뭇가지에 러가 위험에 처한 것을 감지한 라그나는 잠에서 깨어나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힘을 발휘한다. 그의 아우라는 너무 강력해서 전에 봤던 괴물 군주조차 그의 존재를 알아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나뭇가지가 라그나의 힘에 의해 얼어붙은 것을 본다. 그는 도시를 바라보며 숲이 도시와 너무 가까이 있음을 알아챈다. 그는 순간이동해 그곳으로 달려가지만 러는 그를 쫓으려 한다. 하지만 라그나는 자신이 어떻게 잠들었는지 이해하려 한다. 그는 러를 구한 것에 너무 안도해서 방심했다고 혼자 중얼거린다. 그는 위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다. 그는 일어난 일에 대해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 그는 속도를 높여 이전의 괴물과 마주친다. 괴물이 이것은 그의 사유지라고 말하지만 라그나는 무시하고 그의 얼굴에 차버린다. 괴물은 결국 튕겨져 나간다. 아직 살아있는 하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혼란스러워한다. 그 후 하녀는 괜찮냐고 묻지만 그는 그녀가 왜 거기에 있는지 묻는다. 하지만 그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찾으러 온 줄 알지만 그녀는 혼란스러워한다. 그는 그녀의 대답을 무시하고 그녀가 자신을 찾는 시간을 절약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모든 용을 물리치겠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도와달라고 한다. 그는 그녀를 크림슨이라고 부르지만 하녀는 혼란스럽다. 그녀는 자신이 엘리자라고 말하며 그가 다른 사람과 혼동하고 있다고 한다. 라그나가 공격적으로 말한다. 그녀는 크림슨 용의 군주라고. 그녀는 날개 달린 군주의 1등석이다. 그는 그녀가 날개의 피를 가진 전 혈족 출신이자 배신자임을 밝힌다. 용들에게 배신한 자이다. 그녀가 용의 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그녀가 미래와 현재를 연결했고 자신의 미래 자아의 힘을 현재 버전으로 전달했다고 설명한다. 그의 미래 자아의 힘을 현재 버전으로 전달했다고 설명한다. 크림슨의 목표는 단순히 모든 용을 자신을 포함해서 모두 없애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왜 그런 것을 원하는지 이유는 모른다. 그는 손을 내밀며 자신을 사용하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도 같은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는 그들의 미래 자아는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고 설명한다. 엘리자는 손을 내밀지만
곧 그를 얼굴에 때린다. 라그나는 꽤 혼란스러워하지만 러가 이때 도착한다. 그녀는 라그나가 너무 빠르다고 말하며 이미 용들과 싸웠는지 묻는다. 갑자기 다른 괴물이 나타나서 떨어뜨리기 공격에 꽤 짜증이 난 듯하다. 그는 자신이 용의 10번째 자리라고 주장하며 라그나를 공격하며 약속한다. 그를 물어뜯겠다고. 라그나는 이상한 공을 소환해서 괴물의 입에 던진다. 그는 곧바로 러를 품에 안고 재빨리 도망치며 괴물은 내부에서 폭발한다. 내부에서 폭발한다. 라그나는 러를 내려놓고 그녀는 그가 자신이 말한 만큼 강해졌다고 말한다. 그가 될 수 있었다. 그녀는 그가 그렇게 빨리 오리라 예상하지 못했지만 예측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이 따라잡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라그나는 그냥 걷기 시작한다. 그는 그녀의 주장들을 무시하고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국경을 넘으라고 한다. 그녀는 왜 자신을 두고 가려 하는지 묻는다. 그녀는 그에게 소리치며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한다. 그녀는 소리친 것을 사과하지만 라그나는 이것이 처음으로 그녀가 감정을 잃은 순간임을 깨닫는다. 그는 항상 러를 강하고 침착하며 옳은 것을 아는 사람으로 봤다. 하지만 그녀가 겨우 12살 아이였다는 사실은 늘 잊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약하고 한심해서 그녀가 진짜 필요 이상으로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자책한다. 그녀가 필요 이상으로 강해져야 했던 것을 탓한다.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한 목표를 이루려면 약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더 이상은 그는 그녀에게 만나서 행복했지만 이제는 함께할 수 없다고 말한다. 러는 그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그러자 라그나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약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있으면 그녀는 죽게 될 거라고 한다. 러는 눈물을 흘리다. 분노가 폭발해 그의 목을 베려한다. 하지만 라그나는 한 손가락으로 그녀의 칼을 막고 그녀를 땅에 밀친다. 그는 간단히 작별 인사를 하고 사라진다. 몇 시간 후 러는 깨어나고 사이크스가 돌아와 있다. 그녀는 처음에 왜 그가 자신을 안고 있는지 혼란스러워한다. 그는 단순히 그들이 생존을 위해서 나라를 떠났다고 설명한다. 적어도 그것이 라그나가 하라고 했던 일이었다. 그녀는 함께 보냈던 시간을 떠올리기 시작한다. 그녀는 검을 만지고 나서 꿈을 알았다고 말했던 그 순간을 기억한다. 그때를 그녀는 그의 꿈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그때 라그나는 그녀에게 단지 곁에 있고 싶다고 말했다. 그 기억이 남은 후 러는 울기 시작하며 정말 열심히 라그나를 뵈려고 했다고 한다. 그녀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라그나가 그녀가 원하는 궁극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가지고 싶어 한다. 그녀는 그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가 왜 그녀를 떠났는지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가 떠난 이유를 한편 라그나는 멀리서 그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앨리스가 나타난다. 그녀는 러를 떠나도 괜찮은지 묻지만 그는 괜찮다고 말한다. 그도 돌아서서 울면서 자신이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과만 함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앨리스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지만 라그나는 여전히 그녀를 크림슨이라고 부른다. 그녀는 자신이 용이었다고 말한다. 햇빛이 닿는 순간 죽을 것이다. 라그나는 자신의 드래곤 군주 능력이 차단되었다며 무시한다. 그는 거의 드래곤의 힘을 쓸 수 없지만 약점도 사라졌다고 한다. 그는 그것을 무시하고 걸어간다. 하지만 라그나는 갑자기 쓰러진다. 앨리스는 당황하며 그를 살핀다. 그녀는 높은 열을 발견하고 그가 의식이 있는지 묻고 손을 내민다. 손을. 라그나는 깨어나고 앨리스가 만든 벽난로 앞에 있다. 앨리스는 자신을 구한 사람을 두고 떠날 수 없었다고 설명한다. 라그나는 자신이 잠들었다는 것에 혼란스러워하며 몸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지 궁금해한다. 그의 힘이다. 그는 크림슨에게 그녀의 생각이 무엇인지 묻지만 앨리스는 자신이 크림슨이 아니라고 대답한다. 그녀는 드래곤이 왕국을 파괴할 거라는 말이 사실인지 묻는다. 라그나는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그래서 지금 모든 드래곤을 사냥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먼저 그들을 이끄는 날개 달린 군주를 처치해야 한다. 앨리스가 농담이냐고 묻는다. 하지만 라그나는 단순히 그들의 미래자아가 20년 후에 그것을 해냈다고 주장한다. 미래에? 하지만 이번에는 이미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해낼 것이다. 엘리제는 몸을 돌리고 라그나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크림슨이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 생각한다. 크림슨. 그는 라그나가 계속 언급하는 미래의 자신에 대해 궁금해한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크림슨은 꽤 재미있게 느낀다. 그는 잠자는 동안 라그나의 몸을 분석했고 두 가지를 알아냈다. 첫째, 그의 몸은 은빛 검과 결합되어 있고 둘째, 그의 잠재력은 매우
없다. 크림슨은 이제 사이코처럼 보이기 시작하며 이 새로운 용의 죽이는 방법을 얼마나 시험해보고 싶은지 생각한다. 이 생각이 너무 재미있어서 그가 이렇게 흥분한 적은 처음인 것 같다. 앨리스가 다시 라그나를 바라보지만 그는 근처에서 용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감지한다. 그들은 용들이 러의 무리 쪽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라그나는 앨리스를 안아든다. 그는 그녀를 팔에 안고 달리기 시작하며 크림슨에게 명령이 있는지 묻는다. 명령이 있는지. 앨리스는 혼란스러워하지만 그는 어떤 명령이든 따르겠다고 말한다. 크림슨은 흥미로워하지만 단순히 용들을 전멸시키라고 지시한다. 그는 용 한 마리를 발로 차 쓰러뜨리고 나머지 용들의 주목을 받는다. 남은 용들의 그는 자신의 오라를 발산하며 주변에 여러 개의 칼날을 만들어낸다. 용들이 하나씩 공격하려 하지만 라그나는 칼날을 사용해 그들을 찔러서 그 자리에서 얼게 만듭니다. 크림슨은 검 하나를 들어 분석합니다. 여기선 정말 엉망이지만 어떻게든 손길만으로 용을 얼릴 수 있습니다. 그는 그것이 우수한 용을 죽일 수 있을 만큼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크림슨은 라그나의 힘이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가 이 검들을 사용하는 군대를 통제할 수 있다면 진짜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림슨은 그러고는 토에서 침을 뱉으며 손가락을 튕깁니다. 구토 웅덩이가 용들을 공격하며 결합하기 시작한다. 라그나는 크림슨이 배에 점액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크림슨이 걷는 것을 본다. 그가 지나갈 때, 그때 크림슨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로 결심하고 용들에게 죽으라고 한다. 그 점액은 용들을 녹이고 크림슨은 라그나를 바라본다. 크림슨은 한 가지 조건으로 라그나와 힘을 합치기로 한다. 그는 배신하려 할 때만 활성화되는 특별한 독을 마셔야 한다. 크림슨은 긴 설명을 계속하지만 라그나는 그냥 삼킨다. 그 후 크림슨은 용의 뼈를 이용해 거대한 왕좌를 만들고 선언한다. 그들은 용신을 죽이고 모든 용을 사냥할 것이라고. 거래가 끝날 때쯤 라그나는 크림슨에게 자신이 마지막 용이 될 것이라고 약속한다. 삭제됩니다. 갑자기 한 목소리가 그들을 방해한다. 그것은 크림슨의 위안에 있던 슬라임이다. 그 슬라임은 작은 아이가 되어 라그나의 행동에 대해 불평한다. 크림슨, 라그나는 처음에 혼란스러워하지만 곧 오랜만이야 라고 대답한다. 크림슨은 슬라임 머리 위에 착지하며 두 멍청이들이 잘 해내고 있어서 꽤 만족스러워한다. 함께. 하지만 크림슨은 미래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한다. 그는 단순히 대답한다 우리가 졌다고. 크림슨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라그나는 그가 이미 말한 대부분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크림슨은 그들이 몇 명의 드래곤 군주를 제거했는지 묻는다. 그는 그 후 라그나에게 세계 마법 대원정 그리고 결국 라그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라그나에게? 라그나는 그 질문들 각각에 혼란스러워하고 크림슨은 그의 신뢰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말한다. 라그나는 희미한 기억은 있지만 자유롭게 떠올릴 수 없다고 설명한다. 크림슨은 궁금해하고 라그나는 그를 바로 기억하지 못했다고 밝힌다. 그의 기억은 크림슨의 얼굴을 보고 그냥 떠올랐다. 크림슨은 라그나가 모든 것을 기억하려면 특정한 계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라그나는 크림슨에게 자신을 믿어달라고 부탁하지만 그의 힘에 대해 질문받는다. 크림슨은 또한 라그나의 미래에 자신이 준 힘이 또한 희미한 기억인지 알고 싶어한다. 라그나는 걱정하지 말라고 답하며 그의 힘은 몸에 있으며 마음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들은 트럭에 타서 앞으로 나아간다. 한편 용의 종족이 공격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사냥꾼들의 그룹에 의해 보호받으며 탈출하려 한다. 그 그룹의 리더는 파티원들을 격려하며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굳건히 서야 한다. 갑자기 트럭이 도착하고 토요코 드리프트를 펼치며 라그나가 뛰어나온다. 그가 뛰쳐나온다. 그는 재빨리 두 마리의 용을 베고 나머지와 맞선다. 그룹의 리더는 라그나의 오라를 보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그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무찌른다. 크림슨이 트럭에서 내리며 라그나의 실발인 전투 기술에 관심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 기술로 용들이 모두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주장한다. 라그나는 자신이 하겠다고 약속하지만 크림슨이 그를 막는다. 크림슨은 라그나가 그 기술을 사용할 사람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 기술을 사용할 사람들은 다른 드래곤 헌터들이라며 사냥꾼 무리를 가리킨다. 사냥꾼들과 생존자들이다. 라그나는 그들을 바라보고 무리의 리더가 어린아이를 위로하려 애쓰는 모습을 본다. 그는 아이에게 국경을 넘어 안전하게 데려다 주겠다고 말한다. 안전하다고? 크림슨은 이것을 기회로 보고 안심하라고 말한다.
크림스는 근처의 모든 드래곤을 사냥했다고 밝히며 라그나를 사신이라 소개한다. 사신이라. 크림스는 모두에게 레그나가 뛰어난 용 사냥꾼이라고 설득하려고 해요. 그는 많은 우수한 용들을 잡았다고 하죠. 물론 레그나를 포함한 모두가 그 말에 혼란스러워해요. 크림스는 자신을 레그나의 동료이자 마법사라고 소개합니다. 그룹의 리더가 크림슨에게 다가와 자신을 마이클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크림슨과 레그나에게 강력한 용을 처치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는 거대한 공격을 받았을 때 토르티에 시티에서 도망쳤다고 설명한다. 더네이도. 크림슨은 마이클이 잡고 싶어하는 강력한 용을 빠르게 알아챕니다. 그 용은 세 번째 자리 템페스트 셀드 사즈, 트루입니다. 그는 데사츠가 바람 속에 숨는 것을 좋아한다고 설명하고 그것을 알고 있다고 말해요. 그는 마법사이기 때문에요. 라그나는 화가 나서 걸어가려고 하지만 크림슨이 그의 어깨를 잡아요. 그는 라그나에게 어디로 가냐고 묻습니다. 라그나는 데사즈를 사냥하겠다고 대답하지만 크림슨은 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 후 크림슨은 라그나의 등을 살짝 토닥이며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 후 크림슨은 라그나에게 왜 일어날 수 없는지 아는지 묻습니다. 라그나가 대답하지 못하자 크림슨은 설명하기로 결심합니다. 라그나의 힘이 그의 정신의 모든 한계를 없앴어요. 하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같아요. 그의 몸은 완전히 지쳐서 현재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그 결과 모든 근육 섬유가 손상되어 3일 동안 움직일 수 없게 돼. 그는 화가 나지만 크림슨은 악당처럼 미소 지으며 그에게 맡기라고 말해. 그에게 모두 걱정하며 크림슨이 드사즈를 이길 수 있는지 묻는다. 크림슨은 항상 그렇듯이 거절하고 그들이 돈을 준다 해도 마찬가지야. 그들은 심지어 무기를 대가로 주겠다고 약속한다. 그 후 크림슨은 그들이 득사즈에게서 도망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대사즈의 공격 범위가 꽤 넓고 움직임도 빠르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그들은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빠르게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도움을 요청한 모두를 무시한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 마이클은 그때의 장면들을 떠올리기 시작하며 죄책감이 더욱 커진다. 더욱이 그는 절망에 빠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크림슨은 계속해서 그의 세뇌 작업을 이어간다. 크림슨은 마이클이 마지막 그룹만 보호한 이유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다른 사람들을 구하지 못한 자신을 탓합니다. 그는 그 말이 맞다고 고개를 숙인다. 크림슨은 계속 마이클을 조종하다가 마이클이 자신이 크림슨이나 라그나의 힘이 있다면 모든 사람을 지킬 것이라고 주장할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크림슨은 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클에게 검을 건네며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 검으로 용을 때릴 수 있을 겁니다. 마이클은 검을 받아들이고 오래된 토르티에르 도시로 데려가서 파괴된 건물에 멈춥니다. 그곳에는 문밖에 없습니다. 크림슨은 마법 열쇠를 사용해 문을 엽니다. 사냥꾼들은 안으로 들어가서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바로 미국에 있다는 것. 총으로 가득 찬 방이고 참고로 라이센스도 없습니다. 남자들이 무기를 얻고 그것들에 감탄한다. 크림슨이 이 무기들이 자국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탄약이다. 알고 보니 크림슨은 우리 무력한 라그나에게 그의 힘을 탄약에 주입하게 강요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사냥꾼들이 조준 연습을 하는데 크림슨이 미친 사람처럼 웃는다. 라그나는 그 왜곡된 미소에 대해 말하지만 크림슨은 그게 싫은지 묻는다. 라그나는 크림슨이 사냥꾼들이 이길 수 있도록 해줄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한다. 그는 하지만 크림슨은 라그나가 조금 화가 난 걸 알고 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 곁에 있으면 죽게 될 거라서 원하지 않는다고 털어놓는다. 크림슨은 그 말을 떠올리며 자신은 죽음이 아프지 않은 사람들 혹은 죽지 않는 사람들 곁에만 있을 거라고 말한다. 그는 라그나가 럴을 버렸다고 비난한다. 라그나는 부인하려 하지만 크림슨은 그게 아마레어가 느꼈던 감정이라고 설명한다. 라그나는 그건 크림슨 일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 용을 자극한다. 크림슨은 러가 라그나의 동기라고 설명하며 만약 러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지 묻는다. 그는 라그나가 모든 용을 없앨 거라며 그가 포기하지 못하게 할 거라고 주장한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그들이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에 크림슨은 이제 러가 그들의 임무에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사람이라고? 크림슨은 그를 위로하며 이제 라그나를 좀 더 이해하게 되었다고 밝힌다. 그리고 라그나가 러를 감금하자고 제안할 정도로 얼마나 뒤틀렸는지 알 거다. 크림슨은 그녀의 마법 저장 공간을 이용해 러를 혼수 상태로 넣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상태로? 그래서 그들이 용들을 없애는 동안 그녀는 안전할 것이다.
그녀는 방해하지 않을 것이고 위험에 처하지 않을 것이며 그는 그녀를 돌볼 수 있을 것이다. 그를 돌볼 수 있을 것이다. 라그나는 몸을 움직여 크림슨을 주먹으로 치려 하지만 너무 느리다. 크림슨은 일어나서 라그나를 발로 차며 조롱한다. 그는 라그나에게 무슨 문제냐며 왜 자신 말을 듣지 않냐고 묻는다. 라그나는 단순히 크림슨이 진짜 골칫거리라고 대답한다. 크림슨은 그게 자신의 최고의 장점이라며 미쳐버린다. 그는 라그나가 자신에 대해 너무 잘 안다고 했을 때 항상 그의 태도가 싫었다고 설명한다. 빈줄, 그는 라그나가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며 그의 얼굴을 걷어찬다. 그는 데사즈를 이기겠다고 말하며 걸어간다. 데사즈의 움직임을 정찰하던 슬라임이 돌아와 보고를 한다. 크림슨은 데사즈가 그 마을에서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현재 그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시간을 보내는 것. 그는 소녀들이 자신의 계획을 위해 최대한 오래 버텨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생존자들에 대해 사냥꾼들이나 라근에게 말할 생각이 없다. 그는 모두를 조종하고 싶어 한다. 크림슨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고 모두에게 그것을 공개한다. 그들은 모두 신이 나서 출발한다. 몇 분 후 드사즈는 누군가가 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해서 꽤 혼란스러워합니다. 나타나다. 그는 그들을 환영하려 하지만 크림슨은 메가폰을 사용해 말한다. 그는 그룹을 드래곤 헌터라고 소개한다. 그는 드래곤 혈통에 대해 이야기하며 데사즈를 한심한 패배자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데사즈는 꽤 짜증이 나서 인간이 모르는 것에 대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모르는 것에 대해. 한편 크림슨은 그냥 차를 몰며 그를 또 한 번 한심한 패배자라고 부른다. 드래곤 헌터는 전투를 위해 적절한 준비를 했다고 확신했다. 이듬 그와 그의 부하들은 두려움 없이 승리를 위해 싸웠지만 의심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했다. 용이 만든 거대한 토네이도를 보고 서서히 다가온다. 마지막 남은 의지와 결단력으로 그는 비명을 지른다. 해결하다. 그는 전술적 후퇴를 하면서도 팀이 긴장을 놓지 않도록 격려한다. 반면 드래곤은 끝내 그들을 저지르겠다는 결심이 확고했다. 드래곤 헌터들을 그는 절대 그냥 도망가게 두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가 주변에 소환한 토네이도는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였다. 크림슨은 템페스트 셀의 토네이도가 그들의 차 최고 속도보다 빠르다는 것을 알아챘고 그것은 그들이 무모하게 후퇴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템페스트 셀은 그들이 태양 쪽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것은 그들이 전혀 좋아하지 않는 일이었다. 크림슨은 단순한 햇빛만으로는 우수한 용을 압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특히 세 번째 자리 용은 더더욱 그렇지. 그녀는 그의 재생 능력이 햇빛으로 인한 피해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피해를 입을 것임을 알고 있어. 그녀는 포수에게 사격을 개시하라고 명령한다. 그는 즉시 트럭에 장착된 기관총으로 사격을 시작한다. 그는 실버라인 탄환을 템페스트 셀의 토네이도에 쏘지만 용에게 도달하기 전에 얼어버린다. 그것들이 얼어붙는다. 그는 크림슨에게 말하는데 이는 그녀에게 용 사냥꾼들 사이에 있는 오해를 떠올리게 한다. 대부분은 실버라인 탄환이 용의 피를 얼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실버라인 탄환은 용혈에 있는 마법을 얼려버리기 때문에 접촉하는 즉시 마법으로 제어된 어떤 것과도 즉시 얼어붙습니다. 템페스트 셀은 자신의 토네이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그것이 실버 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크림슨이 이렇게 고품질의 무기를 구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탄합니다. 그녀는 그의 마음을 읽고 그가 은탄환을 쏘는 기관총을 샀다고 생각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 우리는 그 기관총이 레그나의 실버라인 마법이 주입된 납탄을 사용한다는 것을 봅니다. 탄환들이 계속해서 템페스트 셀의 토네이도에 충돌하면서 얼음 기둥이 생깁니다. 계속해서 생성된다. 그들은 토네이도로부터 계속 달아나며 날아오는 잔해를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몸을 피한다. 그 잔해들은 토네이도에 의해 날아온 것이다. 템페스트 셀은 토네이도 표면에 가해지는 공격에 개의치 않는다. 왜냐하면 그가 그것을 완벽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크림슨은 천재적인 심령술사처럼 그의 생각을 읽는다. 그녀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들은 라그나의 실버라인 마법이 주입된 또 다른 탄환 세트를 발사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 탄환들은 이전 탄환들보다 토네이도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충격은 템페스트 셀의 토네이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공격들이 토네이도를 쓰러뜨리진 못했지만 그의 토네이도 힘을 엄청나게 증가시켰다. 템페스트 셀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그는 토네이도에 대한 통제력을 빠르게 잃고 있다. 드래곤 헌터 중 한 명이 크림슨에게 토네이도 속도가 크게 증가했다고 말하고
그녀는 그것이 모두 계획의 일부라고 말한다. 그녀는 모두에게 토네이드에 계속 사격하라고 지시한다. 그들이 그렇게 하자 더 많은 얼음 기둥이 생성되어 토네이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든다. 템페스트 셀은 진퇴양난에 빠져 눈에 띄게 분노하고 있다. 그는 인간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한다. 특히 현장에서 사냥꾼들에게. 그 앞에서 그가 더 화가 나면서 토네이도 크기가 커지고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한다. 그 시점에 그의 토네이도는 거대한 얼음 기둥에 완전히 가려진다. 갑자기 그것이 터져 나온다. 템페스트 셀은 충격을 받으며 부서진 토네이도 한가운데서 떨어져 나온다. 그것이 우연히도 새벽이고 블루 템페스트는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라그나는 은빛 마법으로 벽에 마력을 불어넣는다. 은빛 팔이 형성되어 폭풍 세포를 공중에서 잡아챕니다. 그런 다음 은빛 화살이 그의 등을 관통하고 그의 피가 얼기 시작합니다. 폭풍 세포는 아직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바람 마법을 부르려고 하지만 겨우 산들바람만 일게 됩니다. 절망과 간절함 속에 폭풍 세포는 바람 마법으로 화살을 녹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약합니다. 오해 기사들은 폭풍 세포가 도망치지 않도록 화살을 단단히 잡고 있습니다. 화살과 태양의 효과가 결합되어 그를 폭발시킵니다. 바로 그때 화살이 꽂혀져 있던 땅이 이상한 힘에 의해 뿌리째 뽑혔습니다. 그 힘에 의해. 그런 다음 흙더미가 기울어지고 기사들과 폭풍세포 모두 떨어져 나가며 은빛 화살이 부러진다. 폭풍세포는 이제 자유로워졌다. 그는 너무 분노해서 사냥꾼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니. 그는 가슴에 박힌 은빛 화살을 빼내려고 한다. 그러던 중 병사들이 그를 따돌리기 위해 타고 있던 트럭이 갑자기 그를 치고 지나간다. 그는 여러 군데가 흩어지며 쓰러진다. 이 모든 일이 꿈처럼 느껴지고 병사들이 그를 짓밟는 모습이 보인다. 크림슨은 그를 쓰러뜨린 것이 단순한 업적이 아니었음을 인정한다. 그녀는 라그나에게 만약 그가 용의 형태로 변신했다면 그가 이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있는 8개의 토네이도를 소환하는 것. 그녀는 그에게 이것을 말한다. 그의 자존심이 그의 몰락이었기 때문에 한때 그녀는 그의 마음에 들어가 그를 자극하여 그녀를 끝내려고 하게 만들 수 있었고 그것이 그녀의 승리를 보장했다. 햇빛 실버라인 그리고 방심의 조합이 주요 요인들이었다. 이것이 그녀가 강력한 용들을 쓰러뜨릴 수 있는 3가지 방법이다. 그녀는 라그나에게 템페스트 셀 덕분에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라그나에게 감사하라고 한다. 라그나는 크림슨이 용 사냥에 선택되었을 때와 그가 인정받겠다는 맹세를 기억한다. 존경받는 용 사냥꾼으로서 라그나는 이제 크림슨을 최고의 용 사냥꾼 중 하나로 여깁니다. 그는 크림슨이 방금 싸운 전투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크림슨은 드래곤이 드디어 쓰러진 것에 매우 기뻐합니다. 라그나는 크림슨이 정말 얼마나 뛰어난지 감탄합니다. 그는 크림슨이 곁에 있다면 모든 용족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라그나는 모든 용이 멸종된 후 크림슨을 사냥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전투 후 크림슨은 기사에게 도시를 떠날 수 있도록 차량과 무기를 제공합니다. 그들이 떠나기 직전 크림슨은 기사들이 잊게 만드는 주문을 겁니다. 그는 그렇게 기사들에게 등을 돌리고 라그나에게 자신과 함께 오라고 말한 뒤 사라진다. 기사 중 한 명이 라그나에게 소리쳐 그들이 복수를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복수할 수 있게. 기사들은 떠나고 슬라임 씨는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크림슨이 마술사의 첫 번째 마술을 선보인다. 그는 모자에서 라디오를 꺼낸다. 라디오에서 남성의 목소리가 들리며 덜 왕실적인 군대에서 온 발표가 있다고 말한다. 덜 왕실적인 군대에서 그는 도시 경계에서 용의 공격을 알리며 시민들에게 대피하라고 말한다. 수도로. 대피하는 시민들은 수도로 가는 것이 그리 달갑지 않아 보인다. 그는 시민들에게 어떤 이유로든 경계 근처에 가지 말라고 부탁한다. 장면은 5일 전으로 바뀐다. 성의 정형이 드러난다. 왕은 도나피루가 파괴되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누가 침략했는지 알아내려 하지만 경비병은 그것이 도시가 아니라고 말한다. 도나피루를 파괴한 것은 용들이었다. 왕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는다. 왕은 근처 도시에 주둔한 병사들로 구성된 부대를 편성하여 도나피루의 지원군으로 보내라고 경비병에게 명령한다. 또한 용 사냥꾼을 모집하라고 지시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우월한 용을 공격하지 말라고 명령한다. 경비병은 왕의 명령에 복종하고 자리를 떠난다. 그는 용이 갑자기 도시를 공격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그는 왕도가
마법 장벽으로 보호되고 있음을 떠올린다. 그는 한 마리의 우월한 용의 힘을 사람들과 비교하며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바로 그때 깃털 하나가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간다. 그는 위를 올려다보니 새 같은 생명체가 자신 위를 날고 있었고 수천 개의 깃털이 공중에 흩날리고 있었다. 왕은 어디를 봐도 너무 조용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 불안함을 느꼈다. 움직이지 않았다. 그 생명체가 내려와 리스 왕에게 인사했다. 그녀는 예고 없이 내려온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녀는 자신이 군주라는 칭호를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신들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혈맹의 첫 번째 씨앗인 울티마시아라고 말했다. 왕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천사 날개를 가진 용이 자신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울티마시아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킨다. 그녀는 그의 장교들이 움직이지 않지만 다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녀는 시간을 조작해 세상을 멈추게 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이 용의 바온계의 군주라서 왕도에서 들키지 않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말한다. 용의 군주이기 때문이다. 왕은 그녀에게 왜 자신을 만나러 왔는지 묻는다. 그녀는 사과하러 왔다고 말한다. 왕은 그녀의 대답에 놀란다. 그녀는 용의 머리를 그에게 보여준다. 그녀는 도나피루가 공격받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그 특정 용은 이유도 없이 도시를 빠르게 파괴했어요. 그녀는 그에게 최소한 범인을 처벌하고 왕 앞에 증거로 데려오는 것이 할 일이라고 말해요. 권한이 부족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왕은 조금 당황해야 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차분하고 자비로우니 놀라워요. 그는 그녀가 정말 용인지 믿기지 않아요. 모든 것을 고려한 후 그녀의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사과를 받아줘서 고맙다고 말해요. 그녀는 리스의 사람들이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조용히 사라지길 원했어요. 이제 왕은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도나피루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지만 그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신이 그것을 명령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녀는 몰래 나라를 한 번에 전부 없애기 위해 준비해 왔다고 말해요. 그녀는 그 나라에서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요. 왕은 그녀에게 공격을 멈추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이미 늦었다고 말해요. 그는 그녀의 행동이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해요. 그녀는 그것이 일방적인 유혈 사태가 될 테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켜요. 그녀는 그에게 사과한다. 그는 반지의 힘을 활성화시켜 태양의 방벽을 끌어당기며 이를 무기로 바꾼다. 무기로. 그는 울티마치아를 향한 공격을 준비하지만 그의 사제가 갑자기 움직여서 먼저 그를 공격한다. 이제 사제의 팔자리에는 용의 머리가 있다. 그는 왕에게 어떤 해도 가하지 말라고 말한다. 울티마시아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방패를 쳐준 네블럼에게 감사를 표한다. 용의 머리도 그녀의 감사를 요청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왕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명령하지 않았다. 보르그리스라는 드래곤 머리는 그를 완전히 제거한 것은 아니고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할 만큼만 피해를 입혔다고 말한다. 그녀는 왕을 치유하기 위해 시간을 되돌린다. 그가 의식을 되찾자 그녀는 그에게 사과한다. 그는 자신이 방금 죽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아직 살아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그의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 시간을 되돌렸다고 설명한다. 그는 그녀에게 신 같은 존재냐고 묻지만 그녀는 자신은 단지 신의 종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들에게 도망칠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그것은 신의 뜻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협력해 달라고 부탁한다. 그들이 고통받게 하며 그녀는 그에게 그의 백성을 이끄라고 말한다. 그는 그들의 왕이니까. 그녀는 그의 손을 내밀고 그는 그것을 잡는다. 대규모 용 공격으로 인해 시민들은 국경을 피하기 시작했다. 공격! 하지만 수도의 피난민 수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은 이 갑작스러운 증가에 걱정했지만 왕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들을 내버려 두었고 미래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다. 상위 용 중 하나는 누구든 간에 그들이 떠나면 영혼이 사라진다고 언급한다. 그들이 떠난 후에는 울티미시아는 그때 등장해서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어요. 열흘 후에는 수도의 모두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9번째 자리인 도르니아가 패배했어요. 그를 이긴 사람은 왕국의 2번째 공주인 스타리아였어요. 그럼에도 울티미시아는 5번째와 6번째 자리인 테리트라와 조라를 보내기로 했어요. 그녀 뒤를 따라.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드사즈 테무르아그 탑, 그리고 그리멜드가 남부 국경 근처에서 사라졌어요. 모두 라그나르 또는 크림슨에게 몰살당했어요. 그들은 그것이 다른 혈통의 용들이나
심지어 솔라리안들일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울티메시아의 장로는 그것이 알려지지 않은 위협일 수도 있다고 믿어. 이 우두머리는 그 소식에 꽤 흥분해 있어. 하지만 울티메시아가 그를 꾸짖어. 그녀는 모든 것을 그의 행동 탓으로 돌려. 하지만 그는 단지 자신의 심장을 돌려달라고 요청해. 그녀가 심장을 소환하자 그는 촉수를 만들어 그것을 되찾아. 그는 몸을 재생하기 시작해. 그리고 울티메시아는 그의 처벌이 유예되었다고 말하며 그에게 위협을 제압하라고 명령해. 그 위협을. 그는 이번 자리인데 왜인지 그녀와 수작을 부르는데 더 관심이 있어 보여. 오히려 일하는 것보다. 그녀가 주먹으로 그를 때려서 일하라고 명령한다. 그 남자는 빠르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한다. 순식간에 번개처럼 사라지며 수평선 쪽으로 움직인다. 그 순간 라그나가 눈을 뜨자 크림슨이 새로운 형태로 변했고 라그나가 드디어 무언가 유용한 것을 기억했는지 묻는다. 라그나는 크림슨의 성격을 싫어하지만 울티미시아는 훨씬 더 나쁘다고 생각한다. 보시다시피 크림슨은 멍청이지만 울티미시아는 정신병자다. 그녀는 죽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정말로. 그래서 그는 다시 그녀를 쫓아가겠다고 약속한다. 크림슨은 울티미시아와 맞서기 전에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라그나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쓸 수 있는지 모른 채 걱정하며 만약 그가 자신의 진정한 힘을 모두 발휘한다면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용들이 국경 근처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다고 확신한다. 크림슨은 이 기회가 울티미시아를 공격하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아마 볼티캄을 국경 근처에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한다. 첫째, 라그나가 울티미시아를 쓰러뜨릴 수 있고 둘째는 라그나가 실패할 것이다.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크림슨이 뛰어들어 그를 구할 거야. 요약하자면 이건 단지 그들의 미래 행동 방침을 결정하기 위한 실험일 뿐이야. 그 후 크림슨은 수도에 도착했다고 언급하며 날개 달린 선조와 만날 생각을 해. 그는 날개 달린 선조와 만남을 기대하고 있어. 한편 울티미시아는 거대한 탑에 서서 용신에게 연락한다. 알고 보니 그건 그냥 무작위로 선택된 아이였어. 울티미시아는 그 아이가 모든 것을 원하고 파괴되기를 바란다고 묻지만 그 아이는 그게 무엇인지 전혀 몰라. 이걸 다시 말하지만 이 신은 자신이 좋아하는 빵집이 망했다고 해서 전체 왕국을 파괴하기로 결정한 신이야. 그가 전체 왕국을 파괴하기로 한 신이라는 걸 잊지 마. 울티메시아는 이 나라가 더 이상 신의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므로 완전히 파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의 부하인 그녀의 임무는 세상이 신의 뜻대로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들의 신. 우리는 다시 세 명의 주인공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수도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크림슨은 궁전과 가까운 구시가지로 몰래 들어가는 계획을 설명합니다. 그것이 궁전과 더 가까우니까요. 하지만 결국 그는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그를 베로니카라고 불러넣어야 합니다. 물론 라그나는 아침에 마신 우유를 토해냅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크림슨이 남자이고 여자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자신이 사회 불안 때문에 아프고 군중을 견딜 수 없다고 설명한다. 크림슨은 그런 상태라면 론네보로의 대도시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묻는다. 그 상태로 그는 항상 러가 곁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크림슨이 포기해야 하는지 묻자 그는 자신이 해낼 것이라고 약속한다. 아프고 팔다리를 잃어도 상관없다고 말한다. 만약 울티마시아가 눈앞에 나타난다면 반드시 사냥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크림슨은 라그나의 눈에서 결의를 느낄 수 있다며 기대된다고 미소 짓는다. 그는 라그나의 결심을 알아차린다며 그는 슬라임에게 라그나를 지켜보라고 하며 자신은 무언가를 하러 간다. 그는 2시간 후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며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부탁한다. 그는 행동에 관한 지시사항 전체 목록을 주고 만약 라그나가 그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배신자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한다. 크림슨은 그런 채로 떠나 군중 속에 섞인다. 그는 이 도시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난민으로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리의 사람 수는 꽤 적다. 그는 한 가지 결론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사람들이 꽤 많이 제거되고 있는데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크림슨은 그런 후에 술집에 들어가서 장군에게 몰래 들어가기로 결심한다. 길거리에서 만난 몇몇 여자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알고 보니 이 장군이라는 녀석은 크림슨의 충실한 하인이었어요. 그는 그를 세게 때리며 이 녀석에게 고위군 장교로 가장해 정보를 모으라고 명령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길거리에서 멋대로 놀고 있었죠. 그는 자신이 임무를 수행했다고 약속하지만 크림슨은 창밖을 보며 치메라에게 나타나라고 지시합니다.
치메라가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표범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니 정말 귀여운 고양이 소녀였습니다. 크림슨은 자신의 계획이 라그나가 울티마시아와 맞서게 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모두가 협력해 날개 달린 군주를 없애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편 밖에서는 라그나와 슬라임이 사람들이 모여 커튼을 바라보고 있는 광경을 발견한다. 어떤 커튼을? 군장교들이 커튼을 걷어내고 시민들에게 용의 시신을 공개한다. 시민들에게. 장교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약속한다.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용들은 태양 때문에 타기 시작하고 한 남자는 그들의 군대가 용들을 능가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군대가 용들을 능가한다고? 라그나는 이게 꽤 어리석다고 생각하며 군대가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울티마시아가 자신 곁을 지나가는 것을 알아챈다. 거리에서 그는 크림슨의 말을 기억한다. 만약 언젠가 울티마시아를 만나면 혼자 싸우려 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검을 들어 그녀를 베려는 충동과 싸운다. 갑자기 울티마시아가 그를 만지려 하며 그가 얼마나 창백해 보이는지 말한다. 크림슨은 라그나를 이용해 울티마시아를 쓰러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골렘은 울티마시아가 시간을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라그나가 그 임무에 적합한지 확신하지 못한다. 골렘은 울티마가 시간을 조작하는 영상을 보여준다. 크림슨은 울티마의 시간 능력이 멋지다고 인정하지만 그녀가 무적은 아니라고 말한다. 크림슨은 동시에 시간 정지와 되감기를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크림슨은 그게 자신의 약점이라고 밝혔어요. 그녀를 계속 파괴할 수 있지만 그녀의 마법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녀는 라그나가 자신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미래의 자신들이 울티마시아를 물리쳤기 때문이야. 크림슨은 네블론과 보스포그가 간섭할까 걱정해서 그녀의 하인들에게 명령했어요. 그들을 처리하라고. 한편 울티마시아는 라그나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해요. 슬라임은 군중 때문에 라그나가 아프니까 멀리 있으라고 말해요. 울티마시아는 미안하다고 해요. 슬라임은 울티마시아 얼굴에 침을 바르고 싶어야 하지만 소년이 그를 막고 울티마시아는 그녀가 소년이 부모를 찾는 것을 돕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라그나는 울티마시아가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녀에게 이유를 묻는다. 그녀는 친절한 데는 이유가 필요 없다고 말한다. 라그나가 떠나려고 할 때 네블룸이 나타나서 말한다. 라그나는 마치 용사냥꾼 같다. 울티마시아는 라그나가 군중 때문에 그냥 아픈 것이라고 말한다. 라그나는 골목으로 걸어가며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는지 궁금해한다. 슬라임은 크림슨에게 연락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라그나는 목표를 찾았고 혼자 떠난다. 그는 혼자서 길을 간다. 슬라임은 크림슨에게 전화해서 라그나가 그들을 배신했다고 말한다. 울티마시아는 소년이 부모와 재회하도록 돕지만 그들이 사라질 명단에 있는지 궁금해한다. 사라질 명단에. 라그나는 네블럼이 고통 없이 사람들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을 엿듣는다. 고통 없이. 울티마시아는 인간들이 사라지기 전에 행복하길 바란다. 라그나가 돌아와 그녀의 행동이 자신을 역겹게 한다고 말한다. 그는 화가 나고 떠나기로 한 자신이 부끄럽다고 인정한다. 울티마시아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라그나가 전투 준비를 하자 네블라는 무너진다. 울티마시아는 라그나가 적임을 깨닫고 시간을 멈추려 하지만 그가 달려들어 그녀를 베어버린다. 그녀는 시간을 되돌리지만 그가 강하게 주먹을 날려 그녀를 날려버린다. 라그나는 계속 공격하며 그녀가 시간을 멈추지 못하게 한다. 그녀는 방역하려 하지만 그는 그녀를 공중으로 띄우고 불꽃 폭발을 일으킨다. 불꽃 폭발. 그는 검을 던지며 그녀를 반복해서 찌른다. 그녀는 자신을 방어하려 애쓰고 라그나는 그녀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그의 손에 죽는 것이라고 말한다. 크림슨은 라그나가 울티마시아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는 왜 그녀를 찾는 것이 그렇게 쉬웠는지 궁금해하며 계획이 원래는 라그나의 강함을 시험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아낸다. 크림슨이 울티마시아를 이길 수 있다면 계획은 성공할 거야. 하지만 일이 잘못되면 그가 상황을 처리해야 해. 싸움을 지켜보던 크림슨은 메시지를 받는다. 한 소녀가 그들이 찾던 두 마리의 거대한 용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한다. 크림슨은 전투가 시작될 때 수도를 둘러싼 보호막이 사라진 것을 기억한다. 수도 주변의 보호막이 사라졌다. 그는 네블룸이 사라진 것 같다고 생각하며 키메라에게 돌아오라고 말한다. 크림슨의 조수가 보르그가 성을 떠난 것을 알아챈다. 그는 보르그를 막으라는 명령을 받는다. 명령대로 행동하지만 보르그를 실제로 죽이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몸이. 그의 사용은 매우 제한적이야.
크림스는 목표가 보그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늦추는 것이라고 말해. 그와 동시에 울티마시아는 계속 맞고 있는데 몇 번이나 죽었는지 세지 않고 있어. 몇 번이나 죽었는지 세지 않고 있어. 그녀는 다시 돌아와 다시 살아갈 시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다고 느끼기 시작했어. 다시 돌아와서 살아갈 시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아. 보그는 울티마시아를 도우려고 하지만 골렘이 멀리서 공격해서 그의 드래곤 형태를 망쳐버려. 그의 드래곤 형상이 망가졌어. 한편 라그나는 네블룸이 만든 마법 방벽에 갇혀 있어. 라그나는 그 아이가 거의 죽어가는 것을 봐. 네블룸은 울티마시아가 도망칠 수 있도록 강해지려 애쓴다. 그녀는 자신의 피를 사용해 몇 마리의 용을 불러 라그나를 공격하게 한다. 하지만 라그나는 매우 강력한 실버라인 마법으로 네블룸의 장벽을 부순다. 네블룸은 라그나를 막기 위해 마법을 강화하려 하지만 슬라임이 나타나 네블룸을 삼켜 라그나를 풀어준다. 울티마시아는 이미 떠났지만 라그나는 그녀를 쫓아가 강력한 실버라인 마법으로 공격한다. 라그나는 울티마시아를 수도에서 데려가며 더 이상 자제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우틸라시아는 마지막 수를 써서 다시 시간을 되돌리기로 결심한다. 이번에는 모든 것을 되돌리고 라그나가 갑자기 용이 불타던 곳에 있게 된다. 그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우틸라시아가 뒤에서 나타나 시간을 멈춘다. 그녀는 말한다. 세상을 되돌리려면 많은 마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자주 쓰지 않는다고. 그녀는 전투는 끝났지만 라그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한다. 우틸라시아는 라그나가 정말 자신을 싫어한다는 걸 알지만 이유는 모른다. 더 이해하고 싶어도 결국 그를 죽이는 게 낫다고 결심한다. 지금 그녀는 인간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자신과 라그나만 남긴다. 조심스럽게 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때 라그나가 슬라임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누군지 궁금해야 한다. 하지만 더 생각하기도 전에 라그나가 손가락을 움직인 것을 알아차린다. 시간이 되돌아가지 않는데도 놀란다. 네뷸런이 울티마시아 뒤에 나타나 복수를 위해 라그나를 공격한다. 울티마시아는 라그나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이상한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빈줄, 그녀는 네뷸런에게 공격을 멈추라 하지만 네뷸런은 적이 아직 살아있다고 말한다. 울티마시아는 라그나가 모든 방어를 뚫었고 네뷸런의 공격은 몇 번을 시도해도 그를 해칠 수 없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라그나의 몸을 실제로 은으로 덮여 있진 않지만 정말 강한 응엄처럼 생각한다. 울티마시아는 라그나가 가진 힘이 그의 깊은 내면에 있으며 마법에 대해 매우 강하다고 느낀다. 그래서 정말 강한 주문만이 그를 해칠 수 있다. 울티마시아는 보르그에게, 왕에게, 라그나에게 강력한 빛 공격을 쓰라고 전해달라고 한다. 그리고 네뷸런에게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킬 장벽을 만들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그때 라그나가 일어나 울티마시아가 도망치는 길을 막기 시작한다. 그녀는 믿을 수가 없다. 그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지만 그녀에게는 여전히 무섭다. 그녀는 그를 공격하고 자신의 시간 조종이 완전히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움직이게 허락한 세 사람 외에도 라그나는 그녀의 피 일부가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다. 그녀의 피가. 하지만 그는 미래에야 그녀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녀는 이 사실을 모른다. 크림스는 울티마시아가 시간 마법을 사용할 때 그녀가 선택해서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일부 사람들은 움직이고 다른 사람들은 멈춰 서 있다. 실수로 라그나도 움직이게 허락한 것이다. 그렇다. 라그나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네뷸런은 울티마시아를 그의 장벽으로 보호하려 한다. 하지만 라그나는 머리로 모든 장벽을 부수고 마침내 울티마시아에게 다가간다. 가까이서 보니 드래곤 군주는 라그나를 정말 무서워하는 것 같다. 그러다 울티마시아가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린다. 그리고 시간이 되돌아가도 라그나는 여전히 움직일 수 있고 날아간다. 그는 그녀가 세우려는 모든 장벽을 뚫고 들어가서 상처를 입히려 한다. 갑자기 그는 멈추고 얼굴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며 온몸에 고통을 느낀다. 라그나는 미래의 힘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땅에 쓰러지며 피를 많이 흘립니다. 왕은 오로라 광선을 라그나에게 쏘고 먼지가 걷히자 네뷸런은 얼굴을 볼 수 없는 인간 여성을 봅니다. 보그는 우티마시아에게 다시 시간을 멈추라고 말해 그녀가 도망갈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에 너무 충격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그나가 다친 것을 보고 크림스는 그가 정말 상태가 안 좋다고 말하며 모두 그가 충고를 듣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네뷸런을 바라보며 그와 무엇을 할지 고민합니다. 크림스는 울티마시아가 전투를 항상 야만적이고 무의미한 힘겨루기로 생각했다고 믿고 있다. 힘의 겨룸.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전투를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감정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항상 자신의 시간 조정 마법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두려움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울티마시아는 항상 자신의 힘이 맹렬한 힘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라그나는 그녀의 믿음을 무너뜨렸다. 크림스는 더 이상 울티마시아를 날개 달린 군주로 여기지 않는다. 그녀는 단지 약하고 연약한 어린 소녀일 뿐이다. 크림스는 울티마시아가 이 기회를 이용해 라그나를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날개 달린 소녀는 여전히 떨고 있으며 라그나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생각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마법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약하다고 느낀다. 네뷸로는 그녀를 현실로 깨우려 하지만 그녀는 패배에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 당황한 울티마시아는 또 다른 주문을 시전하려 손을 들자 크림슨을 놀라게 한다. 하지만 크림슨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신관을 누른다. 건물이 폭발하며 울티마시아의 주의를 분산시킨다. 크림슨은 라그나가 자신의 머릿속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며 그녀를 더 무너뜨리고 싶어 한다. 마음속에 무료로 자리 잡았어. 수도 곳곳에서 더 많은 폭발이 일어나고 울티마시아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고통 없고 달콤한 죽음을 주고 싶었지만 크림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반대편이야. 크림슨은 그녀의 괴짜 미소를 지으며 울티마시아를 눈물 흘리게 비명을 지르게 만들어. 그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해. 울티마시아는 항상 자신이 주장하는 연민을 믿었어. 하지만 크림슨은 파괴를 이용해 고통과 죽음 절망을 가져오기로 결정했어. 크림슨은 수만 명이 죽었다고 주장하며 그 숫자는 더 올라갈 거라고 해. 더 많은 폭발이 일어나고 크림슨은 자비로운 날개 달린 용이 무엇을 할지 묻고 있어. 무엇을 할까? 거리에는 부상자가 있어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며 울티마시아를 괴롭게 만들어. 슬퍼. 크림슨은 울티마시아가 자비로워서 모두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그녀는 자신의 힘을 써야 해. 울티마시아는 머리에 손을 얹고 결심을 한다. 세상을 되돌리기 위해 힘을 쓰려 하지만 네뷸론이 그녀를 막는다. 그렇게 하면 모든 마법을 다 써버리게 될 거야. 크림슨은 짜증이 나서 물러나기로 한다. 하지만 울티마시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울음을 터뜨린다.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녀는 그걸 막고 싶었어. 크림슨은 골렘을 만나는 골목으로 들어간다. 그는 모든 것에 대해 자신의 주인을 칭찬하지만 크림슨이 짜증이 나서 그냥 유리병으로 부하를 때립니다. 크림슨은 큰 시계탑에 폭탄을 설치하지 않아서 골렘을 명령했기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벽의 폭약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골렘은 그 지역의 몇몇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사과하며 설명합니다. 짜증이 난 크림슨은 병을 골렘의 눈에 꽂습니다. 크림슨은 계속 병을 더 깊이 밀어넣으며 그 장소들이 파괴되면 울티마시아가 그 주문을 썼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크림슨은 이치알이 마지막임을 언급하며 떠납니다. 골렘이 그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하며 명령, 골렘은 따르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그는 그 지역에 충분한 폭발물을 설치했어. 하지만 그는 정지 신호를 보냈어. 크림슨의 반응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야. 골렘은 크림슨이 라그나를 만난 후에 달라졌는지 확신하지 못했어. 이 모든 건 크림슨이 갑자기 계획을 바꾸고 큰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성공한다면 더 많은 사람을 구하는 것에 대해 생각했어. 그래서 골렘은 크림슨이 변했다고 걱정했어. 하지만 사실 그의 상사는 항상 알던 그 정신병자와 똑같아. 그 후 크림슨은 열쇠로 문을 열고 골렘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린다. 그는 뒤로 물러나서 현재의 몸을 처리해야 한다. 그의 임무는 그의 기본 형태로 혈통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것이다. 골렘은 기본 형태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말 그대로 쳐버리기 때문에 겁먹는다. 크림슨은 단순히 그에게 주인을 시험하는 하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답한다. 골렘은 충격을 받는다. 그는 크림슨이 자신의 의도를 알아차릴 줄 몰랐다. 한편 네블룸은 여전히 울티마시아를 팔에 품고 있으며 울부짖는 세션에 합류한다. 결국 그는 쓸모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이후 보르크와 나눈 대화를 떠올린다. 그들은 용의 성숙기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요약하자면 그것은 그들이 조상 혈통에 적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 과정을 빠르게 통과할수록 잠재력은 더 높아집니다. 조라는 1년이 걸렸고 카무이는 단 2일 만에 끝냈어요. 하지만 네블룸스는 순간이었어요. 요약하자면 그의 혈통 구성원으로서 잠재력은 드래곤 역사상 최고입니다. 그는 울티마시아의 버팀목이 되어야 하지만 아직 그녀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는 카무이를 능가하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카무이는 이 모든 것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더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갑자기 마법이 그의 몸을 감싸며 몸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한다. 크림슨은 무언가를 감지하고 네뷸럼이 진화했음을 깨닫는다. 새로운 모습의 이 녀석은 라그나와 크림슨 둘 다 반드시 찾겠다고 약속한다. 크림슨은 네뷸럼이 자신을 다른 공간 차원에서 감지하며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네뷸럼의 새로운 잠재력을 깨닫는다. 하지만 크림슨은 네뷸럼이 자신을 찾지 못할 것임을 안다. 왜냐하면 크림슨이 전성기 때 이 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방은 세계 모든 곳과 연결된 문으로 그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 찾을 수 없다. 네뷸럼의 갑작스러운 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는 크림슨에게 닿을 수 없다. 설령 그를 찾아내더라도 외부 세력을 이용해 돌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크림슨은 그 후 자신의 달기지와 연결한다. 그는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결과는 꽤 놀라웠다. 그는 앞으로 몇 년간의 준비를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떠나기로 한다. 그 말을 듣고 라그나는 레와 함께한 시간을 떠올리기 시작한다. 그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 크림슨에게 떠나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는 옆으로 쓰러지며 자신의 임무인 울티마시아 사냥을 끝낼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반복한다. 울티마시아. 그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 다시 싸우러 가려 한다. 그는 크림슨에게 여기가 순간이동실임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이 돌려줘. 크림슨은 전투가 끝났다고 말하며 진정시키려 하고 그리고 결과가 놀랍다고 말한다. 크림슨은 자신이 예상보다 강하다고 주장하며 얼굴이 붉어지고 그건 그의 사이코 미소보다 더 이상하다. 크림슨은 웃으며 울티마시아가 공황 상태에서 비참하게 보였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은 라그나가 쉬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크림슨이 그의 목을 치겠어. 라그나는 화를 내며 크림슨의 감정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소리친다. 그는 단지 울티마시아를 죽이는 것만 신경 쓴다. 그녀를 한순간도 더 살게 두고 싶지 않아서 몸을 강제로 일으킨다. 그는 모든 의지력을 다해 실바린 전투수 로라를 활성화하며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다. 크림슨은 라그나가 아직도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키메라에게 그를 제지하라고 한다. 크림슨은 그런 라그나의 머리를 밟으며 그가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려 했다고 불평한다. 그는 그를 멍청이라고 부르고 라그나가 이 방을 손상시키면 죽이겠다고 약속한다. 실바린 전투술과 대체 차원은 함께 사용할 수 없으며 그는 오라만으로도 이 포켓 차원의 작은 균열을 냈다. 크림슨은 빠르게 균열을 고치기로 결심하지만 네블룸이 그들을 발견했다. 크림슨은 이게 가능하다고 믿지 못하고 문을 열려고 하지만 열리지 않는다. 부풀지 않는다. 네블룸은 장벽을 파괴하고 그들을 끌어내겠다고 주장한다. 크림슨은 문이 열리지 않는 이유가 라그나와 네블룸의 힘 조합 때문임을 깨닫는다. 크림슨은 흥분하기 시작하며 네블룸을 우둔하다고 욕하며 그가 울티마시아에 헌신하는 바람에 그런다고 한다. 그는 소리친다. 네블룸에게 제자리를 알라고 소리치고 골렘에게 그를 죽이라고 명령한다. 건물에 숨어있던 골렘이 실발인 저격총으로 네블룸의 머리를 쏜다. 머리 일부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블룸은 보르에게 저격수에게 공격하라고 지시한다. 하지만 지금 더 위험한 게 있어 라그나. 키메라는 그를 더 이상 제어할 수 없고 그는 겨우 탈출해. 그는 온 힘을 다해 일어나 네블럼과 맞서기로 결심해. 둘 다 서로를 죽이겠다고 약속하지. 크림슨은 지금 벌어지는 피투성이 용의 일을 믿을 수 없어 해. 그들의 힘이 그녀의 마법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녀는 라그나에게 화를 내. 그가 적의 계획을 망치도록 돕고 있기 때문이지. 하지만 라그나는 여전히 자신의 오라를 모두 끌어올리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동북부 리스의 군사훈련장을 보게 돼. 한 소녀가 드래곤들이 이곳을 공격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불평하고 있어. 오늘 밤. 하지만 용의 사리가 갑자기 흔들렸다. 그때 한 남자가 와서 그녀를 공주님이라 부르며 보고할 것이 있다고 한다. 그는 먼저 왜 그 고기 조각을 먹고 있냐고 묻는다. 그녀는 용이 사람을 죽이니 보복으로 용도 먹는다고 대답한다. 복수로 그 남자는 지하에 있는 그들의 텔레포트원이 누군가를 끌어들였다고 알린다. 그녀가 용인지 묻자 남자는 그녀가 판단하는 게 낫다고 말한다. 판단하는 게. 한편 우리는 눈가리개를 한 크림슨이 경비병들에게 호위받는 모습을 본다. 그는 자신이 꽤 불운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구체의 방에서 쫓겨나 임의의 장소에 도착했기 때문이다. 크림슨은 보통 이런 상황에 대비하지만 이곳은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그는 깨어나자마자 이미 목에 칼날이 있었다. 그는 나라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결국 왕국에서 가장 최악의 사람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그녀는 그 호시츠 왕립군 특수부대 사령관인 스타리아 공주를 만난다. 그녀는
스타리아는 크림슨을 환영하며 부하들에게 설명을 요구한다. 그의 부하가 마법진을 그렸더니 2명이 무작위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어요. 그는 또 그 마법진이 손상되지 않아서 임무에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어요. 스타리아는 웃으며 2번째 인물인 라그나에 대해 묻습니다. 그녀의 조언자는 라그나가 위중해서 말을 할 수 없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이미 그의 혈액을 검사했고 그가 용이 아니란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크림슨의 혈액은 검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몇 가지 질문에 답하는데 동의했기 때문이죠. 스타리아는 크림슨을 처리하기로 결심했지만 먼저 그에게 용고기를 좀 먹게 하려고 합니다. 먹어라? 크림슨은 지시를 따르지만 스타리아가 밝히자 토하며 구토를 시작합니다. 이건 용고기야? 스타리아는 웃으며 말하지만 크림슨은 그녀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생각한다. 스타리아에 대해? 그녀는 팔이 없이 태어났지만 그녀의 눈은 모든 물질이 방출하는 오라를 감지할 수 있어. 그 오라는 그녀가 텔레키네시스처럼 무엇이든 움직일 수 있게 해줬다. 그녀가 처음으로 조종한 것은 은식기 세트였고 그녀는 은식기 공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은식기 공주. 6살 때 그녀는 혼자서 열등한 용 3마리를 물리쳤다. 2년 후 그녀는 2마리의 중간급 용을 포함한 무리를 물리쳤다. 요약하자면 그녀는 빠르게 재능이 넘치게 되었고 토너먼트에서 우승하며 여러 능력을 갖추었다. 용을 파괴하는 장비. 하지만 크림슨이 그녀를 미워하는 이유는 그게 아니다. 그가 그녀를 미워하는 이유는 스타리아의 눈이 거짓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스타리아는 눈을 뜨고 질문을 시작한다. 그녀는 크림슨이 누구인지 어떻게 여기 왔는지 묻는다. 크림슨은 대답하기 전에 이 상황을 곰곰이 생각하기로 한다. 그는 스타리아가 마법진을 이용해 나라를 탈출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조라와 테릭트라가 그들을 쫓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용들에 대항할 기회가 없다. 요컨대 스타리아의 목표와 크림슨의 목표가 일치한다. 그는 그들이 협력해서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크림슨이 그녀를 어떻게 속일지이다. 공주는 감정에 따라 오라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크림슨에게는 어렵다. 그는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스타리아를 설득하기 위해 자신에 관한 진실도 포함시킨다. 그는 라그나가 이 모든 상황을 만든 것을 탓하는 반면 자신은 그냥 자고 있다. 공주는 크림슨이 2초 동안 대답하지 않자 불평하기 시작한다. 크림슨은 사과하지만 스타리아가 자신이 짜증난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오라를 이용해 거짓말로 그녀를 속일 수 있다고 결론 내린다. 그는 한쪽 눈을 보여주기로 결심하고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다. 사람들은 그를 용이라 부르지만 크림슨은 자신을 크리슈바이스라고 소개한다. 주문술사라고. 크림슨은 그때 공주 스타리아가 어떻게 유명해졌는지 떠올린다. 7년 전 그녀는 자신의 왕국 장군에게 다가가 냉정하게 그를 살해했다. 모두가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사건을 조사한 후 장군이 이웃나라와 쿠데타를 모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모두가 공주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는지 궁금해했지만 그녀는 단지 누굴 죽여야 할지 보는 것만으로 알 수 있다고 대답했다. 모두가 크림슨의 용 눈을 보고 놀라지만 크림슨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 강력한 마법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비인간적인 신체 특징을 갖기도 해. 크림슨은 스타리아의 부하 중 한 명이 마법사라는 걸 알고 있어서 이 계획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스타리아 자신입니다. 그녀의 본능이 누군가가 유죄라고 느끼면 망설임 없이 죽여버릴 거야. 그게 또 하나의 문제야. 그래서 크림슨은 자신의 드래곤 눈을 드러내고 그녀와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는 거야. 그 이유야. 크림슨은 자신이 마법사라는 정체를 숨기고 다른 일로 활동한다는 걸 설명해. 수도에 있는 약사. 포아이즈가 지금 수도가 어떤지 묻는다. 크림슨은 용들의 공격 전까지는 평화로웠다고 대답한다. 그는 긴장한 척하며 스타리아를 속이기 위해 만화를 조작하기 시작한다. 진심을 말하기 두려워하는 이미지로 보이게 하려 하지만 이해해 주길 바란다. 그는 설명을 이어가며 왕이 난민을 수용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힌다. 난민들은 폭발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 포아이즈는 충격을 받고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한다. 크림슨은 자신도 모른다며 라그나라는 그녀의 하인이 폭발로 부상을 입었다고 설명한다. 그때 그는 텔레포테이션 마법을 사용해 도망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그들은 이 시설에 마법진에 도착했다. 포아이즈는 수도가 용들에게 공격당했다고 결론 내린다. 하지만 그 마법사는 의심하며 크림슨이 어떻게 마법을 배웠는지 묻는다.
그는 특히 텔레포테이션 같은 군사용 마법은 정식으로 배워야 한다고 밝힌다. 군사용 마법인 텔레포테이션 같은 것은 정식으로 배워야 한다고 밝힌다. 그는 크림슨이 솔라리안 탈주자인지 묻는다. 크림슨은 만화를 조작해 당황한 척하며 부인한다. 그 남자는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해. 크림슨은 즉흥적으로 만든 배경 이야기가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며 말하길 솔라리안 종교가 정말 강력하다고 해. 그는 이 가짜 신분을 이용해 스타리아의 조언자가 되려고 해. 하지만 스타리아는 그것을 간파하고 크림슨을 거짓말쟁이라고 불러. 그녀는 크림슨이 거짓과 약간의 진실을 섞고 있다는 걸 알아. 그 포후 그녀는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왜냐하면 그녀는 사람들의 오라를 볼 수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감정으로 인해 생기는 오라의 흔들림을 이용해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판단해. 그것을 통해 알 수 있어. 하지만 그런 방식은 아니야. 그녀는 오라의 흔들림을 조절하는 게 가능하다는 걸 알아. 그래서 대신 누군가에 오래 집중하지. 정직한 사람은 오라가 파란색이야. 하지만 거짓말쟁이는 빨간색 오라를 가지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림슨의 오라는 사실 파란색이야, 빨간색이 아니야. 하지만 그녀는 크림슨이 거짓말하는 걸 알아차려 그의 오라가 이상하게 냄새나거든. 크림슨은 충격을 받고 자신을 변명하려 해. 하지만 스타리아는 그에게 큰 검을 내밀며 고르라고 말해. 그녀는 크림슨이 거짓말쟁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는 무기는 오직 요봐. 크림슨은 명령을 따르지. 하지만 스타리아는 반응이 좋지 않아서 무기를 돌려달라고 해. 그 후 스타리아는 은을 사용해서 감정을 넘어 상대의 본성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해. 누구의 진짜 본성을 보는 거지? 그녀는 내 쌍눈의 본성을 드러내며 설명하려 해. 누가 짜증내지. 그 후 그녀는 웃긴 콧수염이 있는 노인에 대해 이야기해. 그는 그녀의 검술 선생님이라고 밝히며 평생을 바쳐 몸과 검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훈련했다고 해. 그의 몸과 검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고 설명해. 요컨대 그녀는 그와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다 하지만 좀 더 잘생기고 어렸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녀는 이어서 누군가의 진정한 본성은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사는가에 달려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크림슨이 검을 만졌을 때 스타리아는 오직 죽음만을 느꼈다. 그녀는 모두에게 검을 뽑으라고 명령하며 크림슨이 수도 폭발의 배우라고 비난한다. 크림슨은 마법색의 도움을 청하지만 그는 거절하며 스타리아의 결정을 따른다고 설명한다. 그때 스타리아가 검으로 공격하자 크림슨은 비명을 질렀다. 실제로 크림슨은 신경 쓰지 않아. 왜냐하면 죽지 않거든. 그는 그냥 이 기회를 이용해 기지에 숨었다가 라그나와 함께 도망친 거야. 갑자기 라그나가 나타나서 검을 잡으며 말했어. 자신이 크림슨을 끝낼 사람이라고. 그가 크림슨을 끝낼 거라고. 스탈리아가 놀라서 검을 던져버려. 그는 크림슨이 또 무슨 끔찍한 짓을 했냐고 묻지만 드래곤은 자신이 희생자라고 대답해. 그는 희생자라고. 내 눈이 네가 여기 있는 라그나를 보고 헷갈려 하지만 그들의 팀 검술의 달인인 검사는 바닥에 누워있어. 갑자기 스탈리아가 머리부터 바닥에 넘어져. 그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팀 전체가 혼란스러워한다. 멤버 중 한 명이 그녀의 옷을 고쳐주고 그녀를 들어 올리지만 스타리아는 라그나를 가리키며 그를 팔 달린 검이라고 부른다. 라그나는 혼란스러워하며 크림슨이 공주에게 무슨 짓을 했냐고 묻는다. 크림슨은 부인하며 자신이 범인이라고 설명한다. 라그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크림슨은 빠르게 2 더하기 5는 4라는 계산을 한다. 수학이다. 그는 이것이 스타리아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을 보기 때문임을 깨닫는다. 그는 공주가 라그나를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한다. 라그나는 응엄에 힘을 주입한 한계를 넘어선 유일한 남자이기 때문이다. 스타리아는 그를 팔과 다리가 달린 검으로 보고 당황한다. 그녀는 무너져 내리며 저게 뭐냐고 묻고 부하들에게 크림슨을 공격하라고 명령한다. 무언가를 했다고. 크림슨은 주먹 한 방으로 3명을 제압하며 그런 일 없었다고 부인한다. 공주는 다시 그를 바라보며 라그나가 완벽한 융합체라고 생각한다. 인간 같고 은빛이었다. 그는 힘의 정점 그 이상인 존재라고 여긴다. 스타리아의 가정교사이자 부하는 다소 혼란스러워한다. 그녀는 공주를 결혼 준비시키기 위해 왕실에 고용되었다. 하지만 공주는 검을 만들고 소란을 피우는 데 더 관심이 많았다. 선생님은 항상 스타리아가 가능한 빨리 결혼해서 계약을 끝내길 원했어요. 그리고 큰 보너스와 함께 은퇴하길 바랐죠. 하지만 스타리아는 단순히 그녀에게 자신을 사랑에 빠지게 할 남자를 소개하라고 했어요. 그 남자를? 이제 선생님은 그 남자가 방금 나타난 라그나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스타리아는 라그나의 팔과 다리를 완벽하게 조각된 것처럼 비교하며
그의 기운은 순수한 은빛의 힘이에요. 하지만 가장 멋진 점은 칼처럼 생긴 그의 얼굴이에요. 그녀는 수줍은 팽얼처럼 행동하며 선생님에게 뭐를 해야 할지 묻기 시작했어요. 라그나는 아직 혼란스러워하며 내 눈이 라그나가 적인지 아닌지 묻는 내 눈이 의심스럽다고 했어요. 그녀를 공격했어요. 크림스는 이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요. 라그나는 스타리아에게 말을 걸려고 했지만 그녀는 그녀의 튜터 뒤에 숨었어요. 그가 쳐다본 것이 무례하다고 생각해서요. 그가 자신을 이상한 여자아이라고 생각할까봐 걱정하며 수줍게 과외 선생님께 그녀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러나 그녀의 튜터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그녀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물었어요. 라그나는 5살 아이처럼 아주 천천히 말하려고 하며 자신은 그런 의도가 없다고 설명한다. 그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크림슨을 죽이지 않는다면 그들의 명령에 따를 의향이 있다. 알고 보니 크림슨이 그에게 그런 말을 하라고 시킨 거였어요. 내 눈이 4명이서 그들을 체포하기로 결정했어. 그는 그들이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어. 혼자 남겨진 2사람은 이야기를 하기로 해. 크림슨은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레그나를 쓰러뜨리고 그의 머리를 밟아. 그 후 레그나는 크림슨이 왜 도망치려고 했는지 묻는다. 크림슨은 왜 레그나가 자신의 계획을 망쳤는지 묻는다. 레그나는 우틸마시아를 살아있게 두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렇지 않으면? 크림슨은 레그나가 졌다고 말하지만 레그나는 한순간도 낭비하고 싶지 않다. 울티마시아를 사냥하러. 크림슨은 자신이 라그나를 구했지만 그 대가로 라그나가 저항하며 그의 구체 마법을 파괴했다고 답한다. 게다가 지금은 부하의 위치도 모른다. 그는 라그나에게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묻지만 라그나는 짜증내며 울티마시아를 죽이는 것으로 할 거라고 답한다. 크림슨이 다시 그의 머리를 밟자 라그나는 고통을 호소한다. 크림슨은 이전에 너무 무리해서 라그나의 아우라를 조정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전투. 라그나는 도움에 감사하며 그가 준비되면 수도로 돌아가자고 말한다. 회복한다. 크림슨은 라그나가 자기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불평한다. 라그나는 그냥 일을 끝내려는 결심이 섰다고 설명하며 슬라임에 대해 묻는다. 크림슨은 이미 글을 읽고 있었지만 라그나에 조금 붙어 있는 걸 발견했다. 라그나에게. 그는 머리를 자르고 라그나를 탁자로 사용해 그것을 소환한다. 알고 보니 슬라임은 더 작았고 크림슨은 다시 라그나를 밟으며 또 다른 패배에 대해 불평한다. 그때 슬라임이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크림슨은 그들이 북부리스의 군사훈련장에 있다고 설명한다. 이곳은 고대 지하 시설로 발굴되어 복원된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건 그들에게 여전히 좋은 기회입니다. 크림슨은 이 기지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돼 있다고 밝히며 라그나가 그 이야기를 듣고 수도로 돌아가고 싶어 할지 궁금해합니다. 라그나와 슬라임은 그것에 대해 호기심을 갖습니다. 한편 민간인들이 5일이나 지났다고 불평하며 얼마나 더 머물러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스타리아를 보고 싶어하고 답변을 얻으려 하지만 경비병들이 그들의 통로를 막고 있습니다. 통과를 막는군요. 포아이즈와 마법사는 멀리서 지켜보며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나쁘다. 포아이즈는 민간인들이 이유도 모른 채 데려가졌으며 불편한 조건에 감금되어 있다고 밝혔어요. 소환사는 이 1,500명의 민간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할지 궁금해합니다. 포아이즈는 그들이 원래 지시를 따랐다면 수도로 갔을 것이라 답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요? 소환사는 그저 군인들을 동기부여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포아이즈는 그에게 침입자의 존재를 비밀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스타리아가 크림슨을 죽이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면 더욱 흥분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라그나조차도 모두보다 훨씬 강력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 갑자기 2명이 더 달려와서 할아버지에 대한 소문이 사실인지 묻습니다. 페베시. 큰 남자가 정찰 임무에서 돌아와 노인을 발견했다고 설명한다. 그는 복도에서 충격에 빠져 흐느끼고 있었다. 그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포아이즈는 노인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검객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한때 상급용의 팔다리를 베고 도르니아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 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아이가 그를 순식간에 이겼다. 노인은 공주가 그의 힘을 칭찬했지만 지금은 더 강하고 젊은 남자를 찾았어. 작은 남자는 라그나와 싸우고 싶어 하지만 포아이즈는 먼저 보고서를 원해. 그 사람들은 대답을 거부하며 자신들이 그의 부하가 아니라고 말해. 갑자기 2 소녀가 나타나서 스타리아가 침입자와 사랑에 빠졌다는 게 사실인지 묻지. 그녀는
다른 두 명도 흥분하며 그가 노인을 이긴 사람인지 묻지. 한편 공주는 혼자서 라그나를 생각하며 있다. 그녀의 스승이 얼굴을 때리자 그녀는 화가 난다. 스승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공격에 성공했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스타리아가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공격을 피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라그나와 함께 공주는 부끄러워하며 부정하려 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원숭이라고 부르기까지 한다. 가르치는 사람은 다시 그녀를 때리며 스타리아에게 인정하라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때릴 거라고 한다. 스타리아는 이게 사랑인지 묻고 라그나가 멋지다고 말한다. 그의 몸매를 칭찬하기 시작하다가 자신이 얄팍하다는 걸 깨닫는다. 가르치는 사람은 두 사람의 사고방식이 너무 다름에 충격을 받지만 이게 나쁜 일은 아니냐고 묻는다. 그녀는 스타리아가 마침내 사랑에 빠진 것이 기쁘다고 설명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들의 군단이 강력한 힘이라고 말했어요. 사실 그들은 나라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입니다. 스타리아는 그것을 확인하며 그녀의 것만큼 강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스승은 스타리아 없이는 그저 재능 있는 사람들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즉 스타리아가 다른 일에 집중하면 그들을 이끌 수 없다는 거죠. 스타리아는 침착함을 되찾고 무기를 발사했어요. 그녀는 이것이 자신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라며 만약 그것이 부서진다면 어떻게 될지 묻습니다. 그녀의 스승은 어떤 사람들은 빛나기 위해 큰 짐을 져야 한다고 답했어요. 그 후 스타리아는 평소 모습으로 돌아와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한편 우리는 울티마시아가 그녀의 신과 대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녀는 약한 자신을 사과하며 여전히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갑자기 그녀의 신이 그녀를 안아줍니다. 그 아이는 왜 자신을 구하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울티마시아는 그 아이가 자신을 언니라고 부르자 충격을 받지만 곧 꿈에서 깨어납니다. 꿈에서 그녀는 일어나 시간을 멈추려 하지만 트라우마 때문에 실패합니다. 트라우마로 인해 다음 영상을 시청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